구용혜 기자의 기자수첩으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용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 네, 그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도대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연루될 것이냐, 왜 국내 정치에 관여할 것이냐.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그 2013년이 됐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다. 그것 자체가 일단 서글프다. 예, 예. 네, 그리고 아까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 청취자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도를 대통령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땅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방문하는 게 상책은 아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의견하고 비슷하신 거네요. 그래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 두 가지 오늘 인터뷰했고요. 기자수첩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종은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후보자 등 그 세 명의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직 문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이분들은 그 후보자가 된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국민 감정 입장에서 본다면은 돈과 출세를 다 함께 얻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주제를 별넷, 그러니까 포스타, 월 1억을 버는 그들이 관직을 원하는 이유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별 넷을 달았거나 혹은 월 1억씩 버는 그분들이 관직까지 원하는 이유는 뭔가? 네네. 뭔가요? 조사해 보셨어요? 네, 제가 그 법조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여러분들을 만나서 도대체 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고검장들이 유명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공직에 기웃거리는 그 이유, 그 하나는 가족 지인들의 시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전현직들이 하마평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요. 그래서 가능한 기수, 그러니까 그 범위에 드는 그 기수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사람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예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선이 부담이 돼서 공직에 대한 어떤 회귀 본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그럼? 네, 다른 하나는 일종의 그 자기 욕심과 같은 것인데요. 특정 기수가 거론이 되고 또 하마평에 오를 때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은근히 기분 나빠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평에 그 제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한물 갔나 이제? 우리 기수에서 내가 별로인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공직으로 다시 환영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 연어처럼 어떻게 보면 회귀 본능이 발동한단 말인데. 네네. 그러면은 돈과 명예 중에 어떻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지금 나온 분들이 그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됐으면은 별 4개, 그러니까 포스타가 되고, 그다음에 그 나와서 이게 무기중개상을 했다. 또 월 1억을 벌었다고 검증을 할 이유가 우리들이 없겠죠.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장군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순신 장군 이렇게 바로. 장군 하면 이순신 장군. 네. 그 존경스러운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특히 그 포스타가 탄 차가 지나가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애국심, 헌신, 충성 그런 그 단어들을 뇌리 속에 이렇게 연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났는데 사실 그 예전에는 무기중개 이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소령이나 중령 그 정도 급에서 예편한 사람들이 하던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포스타 이른바 별 3개, 별 4개 이렇게 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그 꼬집는 말이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의 이동읍이다. 이렇게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무슨 의미예요? 네, 우리가 그 헌재재판소장 후보자로 나섰던 이동읍 후보자, 새로운 신조어가 됐는데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판이 아주 나쁜 공직자, 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받는 공직자. 그런 그 비슷한 유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기 중개 로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전현직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에게 역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직에 물러난 장군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후배 장군, 직원을 먼저 불러낸다고 합니다. 후배를 불러내, 현직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아무개 장군, 예를 들어 김 장군, 오늘 저녁이나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기 중개상하고 그 저녁을 먹으면서 로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는 그 무기 구매 부서에서 어떤 무기를 우리 한국이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한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격대까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 한 이 정도의 이런 무기를 지금 찾고 있는데 라는 정보만 얻어도 굉장한 거란 얘기죠. 엄청난 정보죠. 왜냐하면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을 보통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다 무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정보를 안다면 입찰에서 굉장한 그 우위를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모든 정보를 캐내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관 부하로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예편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연줄이 정말 자연스럽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기 중개 로비를 했다면 과연 장관으로 적합한가 이제 이것이 하나의 문제고. 네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도 월 1억을 받았다 해서 지금 국민들을 좀 놀라게 하고 있는데 뭐 정당한 거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정당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그 정동기 민정수석이 감사원장 후보로 발탁된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민정수석을 하고 간 다음에 월 1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세간에 굉장한 그 화제가 된 그랬었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월급에 놀랬었죠. 결국은 그때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은 감사원 후보자 청문회도 갖지 못하고 낙마를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황교안 후보자가 장관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서 용감하다. 참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돈과 명예 중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전관 예우에 의해서 받은 돈이라면 국민들 감정에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건가요?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돈과 명예를 이제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명 로펌의 상당한 고위직들은 많은 돈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길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굳이 다시 공직으로 들어와서 왜 이런 시비에 휘말리고 그렇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정의화 전 새누리당 국회 부의장도 지적을 했지만은 예. 그 돈 벌러 나선 분이 출세까지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참 기막힌 일이다. 이런 지적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왜 이 별넷 혹은 월 1억 버는 분들이 다시 관직으로 돌아오는가 오늘 주제였는데 뭐 마무리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오늘 사실 뭐 김종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데 나는 미국이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한나라에 또 장관으로 오는 것도 역시 씁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 국정원 자문위원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미국이 그분을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했겠냐. 정말 이런 역발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불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서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